진짜 오늘 전체 강의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제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쓸 것들을 생각해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작은 작은 꿀팁들이 숨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봐주세요. 논제의 출발은 삶과 가까운 곳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논제에 대해서 아이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아이들로 하여금 논설문을 쓰기에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큰 밑바탕이 됩니다. 선생님이 한 번만 고생해 주세요. 한 번만 칠판에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근데 요 단골 손님들을 해결하는 열쇠가요, 본보기 글이에요. 요 잘 쓴 친구 글을요, 이렇게 칠판 앞에 붙여놓고 한번 보게 하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논설문은 굉장히 좀 고등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안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그냥 꾸준히. 이제는 거의 습관이 됐죠? 목요일이면 목요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기쌤들. 예, 저는 바람별입니다. 목요일은 이음해요. 네,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스케줄인데요. 예, 오늘이 13번째 시간입니다. 목요인강 시즌 1 글쓰니까 수업이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매주 이어왔던 목요인강이 실시간만 이렇게 오픈이 되었는데요. 지난주부터 매주 2강씩 풀 영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 더 보시거나 아니면 또 주위에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이 소식을 좀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보고 2학기 때 또 글쓰기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부탁드릴 것은요.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약 500명이에요. 490명을 막 돌파를 했는데요. 1000명이 되면,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실시간 라이브를 방송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더 이거를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주제가 논설문을 어떻게 쓰지라는 주제로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찐 무명교사 13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명교사 13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논설문 지도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를 또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실천을 하셨군요. 선생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뚱쌤이라고 합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뚱쌤으로 불리는데요. 이유는 엉뚱해요. 좀 실수도 많고 갑자기 이렇게 재밌는 발상이 나면 아이들하고 해볼까 하고 좀 도전도 해보기도 하고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엉뚱쌤, 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엉뚱한 매력을 마음껏 발산해 주시고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먼저 오늘 논설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릴 문명교사 13호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토론 활동을 좀 오래 했어요. 그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토론 개요소라는 것들을 쓰게 됐고,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하고 실시간 토론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뭔가 하나를 붙잡고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토론을 기반으로 한 논설문 쓰기에 좀 더 힘을 많이 실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론과 논설문의 그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로 가다가 아이들하고 함께 논설문 쓰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논설문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논설문은요, 주장과 근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찬반이 있는 그런 논설문입니다.
그럼 논설문을 어떻게 쓸까 할 때 선생님들께서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그 순서를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선생님들이 논설문을 쓰시면 아마 조금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는 논제를 찾죠. 그리고 찾은 논제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드디어 논설문을 써요. 그리고 나서는 고쳐쓰기 과정을 거치고요. 마지막으로 공유하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논제 찾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께 이렇게 토론 연수도 그렇고 논설문 쓰기도 그렇고 말씀을 드려보면 제일 먼저 선생님 그 논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교과서에는요 저는 지금 고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로고스의 도입 이런 내용에 대한 논설문 쓰기가 있거든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실 만해요. 그런데 저는 가감히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제의 출발은 삶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야 쓸 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글쓰기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다 삶이었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삶과 가까이에서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 삶과 가까이에서 찾는 것에서 도움을 받으실 만한 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초등토론교육연구회라는 제가 함께 연구하고 있는 연구회 모임에서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찾으실 수도 있고 또 아이들과 살아가면서 즉시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초등토론교육연구회에서 논제를 찾으신다면 다음 카페를 들어가 주세요. 다음 카페에서 초등토론교육연구회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기와 같은 화면이 뜰 텐데요. 이 화면의 좌측 하단에 보면 온라인 수업 토론 자료라는 탭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안을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아주 극히 일부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교실 자리 정할 때 그냥 앉고 싶은 사람과 앉으면 될까? 안 될까? 또 용돈은 날짜를 정해두고 받는 것이 좋다. 교실에서 간식 먹으면 안 될까요? 숙제 못 해온 친구에게 내 숙제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안 될까요? 급식 꼭 다 먹어야 해요? 처럼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고민할 법한 그런 토론 주제들을 무려 100여 가지 이상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그냥 쉽게 토론 논제를 찾으실 수 있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토론 논제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자, 여기 보기와 같이 이렇게 카드 뉴스로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어야 할까? 아니면 밥을 주면 안 될까라는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카드 뉴스인데요. 이렇게 100여 개 이상의 아이들의 삶에 맞닿아 있는 토론 논제들이 카드 뉴스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논설문 쓰기를 시작하실 때 다음 카페 초등토론교육연구회 온라인 수업 토론 자료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아이들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토론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토론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고양이 해결사 깜냥을 재미있게 읽던 양선이는 지난 겨울 아파트 1층 계단 옆에서 보았던 큰 종이 상자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 종이 상자는 길고양이 집을 만든 거였고 그릇에 고양이 사료가 담겨 있었지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 길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던 거지요. 자,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아니, 누가 여기다 지저분하게 이런 걸 놨어. 바람에 상자가 날아가고 다 뒹굴면 얼마나 지저분해? 다 같이 사는 아파트에 이런 걸 두면 안 되지. 고양이 밥을 두면 고양이들이 더 모여들 텐데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 어쩌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양선이가 사람들이 밥을 안 주면 겨울에 춥고 배고픈 길고양이들은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네요. 여러분도 길을 다니시다 보면 또 아파트 단지에 길고양이 많이 보실 텐데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어야 한다. 찬성, 파란색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안 된다. 반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논제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과 함께 정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 아이들하고 모두 7가지의 토론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각 모둠에서 하나씩 정한 거예요. 그래서 7모둠 걸 하나씩 다 붙였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이름표를 붙인 것은 아이들이 다 7모둠이 그 논제를 정하고 나면요. 개별 투표를 하게 하는데 저는 손들게 시키지 않고 꼭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참여하고 그 참여한 것이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좀 자발성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논제를 아이들 스스로 정할 때는요, 선생님이 주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여기 학원 관련해서, 사교육 관련해서 논설문 쓰기 한 것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살면서 즉시로도 또 논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11월이었어요. 아이들이 핫팩을 가져와가지고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핫팩은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 그러고는 결국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핫팩 가져와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즉시로 그냥,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라고 해서 그 즉시로 아이들하고 토론이 들어갔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선생님들 경험 많으실 거예요. 뭐 할로윈데이 또는 빼빼로데이 아니면 일기검사. 그다음에 복도에서 애들 너무 길 막고 있다. 복도 통행 좀 잘하게 해달라. 뭐 문 잘 닫고 다니게 해달라.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살면서 즉시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논제를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논제 준비가 다 되시면요. 이번에는 드디어 논제를 분석하는 시간인데 저는 선생님들께 여기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저는 지금 이제 논제 분석하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진짜 오늘 전체 강의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제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쓸 것들을 생각해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작은 꿀팁들이 숨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봐주세요. 먼저 논제 분석하기는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논제에 대해서 아이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논제의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논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일까 이야기를 나누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장점과 단점이 나온 이야기들에 대한 자신의 경험들을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은요, 아이들하고 논제 분석한 것을 정리한 칠판입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논제가 하나 정해지고 나면요, 항상 칠판에 이런 마인드맵 표가 하나 남죠. 이 칠판은 거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날의 논제는요, 사교육은 필요한가였어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아이들과 함께 논제를 정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투표했던 학원 문제를 가지고 학원이라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이제 논제로 가지고 들어올 때는 사교육은 필요한가라는 논제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칠판이 정리가 됐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논제의 울타리를 치는 활동인데요. 우리의 논제는 사교육은 필요한가라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면 과연 사교육이란 무엇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함께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피아노, 뭐 태권도, 미술학원까지도 다 사교육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학원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느 범주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맥락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사교육의 범위를 같이 정하시면 좋겠어요. 이날 저희 반 아이들은요, 사교육이라고 할 때는 국어, 영어, 수학만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는 것을 사교육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또 내용은 복습을 할 수도 있고 선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할 때 우리는 선행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정했고요. 그다음 또 우리 그러면 오빠가 가르쳐주고 누나가 가르쳐주는 건 그러면 그건 사교육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사교육의 범위는 학원과 과외와 학습지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22명 중에 22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고요. 고학년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비화 비율을 배우고 있어서 뭐 비율도 한번 구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논제라는 걸 정하고 나서는요, 그 논제의 울타리를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청소년 화장 같은 거 할 때 학생들이 뭐 화장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어느 순간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스킨 로션은 피부를 더 좋게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킨 로션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이러면 또 화장품입니다. 이렇게 싸워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 거기서 아니지 얘들아 스킨 로션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화장품이 아니지. 그러면 뒤늦게 선생님 왜 쟤네 편만 드세요?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논제를 정확하게 범위를 좁혀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나눴잖아요. 그러면 사교육의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사교육 뭐가 좋아? 너희 왜 학원을 다녀? 라고 하니까 뭐 학교 공부가 쉬워져요. 뭐 지식이랑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요.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시간 계획도 되게 계획적으로 잘 사용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의 내용을 아이들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 발표를 하고 나면요. 여기 지금 이 이름표는 마지막에 다시 아이들이 그러면 내가 제일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에 한번 투표해보자 하고 이제 의견을 붙인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논설문을 쓸 때 많은 아이들이 지지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에 더 좋은 근거가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기가 좋습니다. 반대로 단점도 한번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럼 아이들이 학원을 다녔더니 돈이 많이 들고요. 스트레스도 너무 많아지고요. 여가 시간도 부족해요. 학교 공부에 흥미도 잃게 돼요.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장점은 앞으로 찬성의 근거가 되는 거야. 아이들이 주장과 근거라는 말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과 근거라는 말 대신 장점과 단점이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이 되게 쉽게 잘 찾아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장점은 찬성의 근거가 되는 거고 단점은 반대의 근거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뭔가 드디어 주장과 근거에 대한 감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아이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그 사교육에 대한 경험들을 막 한번 써보라고 해요.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써보라고 할 때는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죠. 여기 장점과 단점까지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너희가 생각하기에 너희가 겪었던 일, 알고 있는 사실, 뭐 들었던 내용도 좋아. 어떤 것이든 너희들의 이야기를 한번 적어봐라 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럼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을 적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찬성의 1번은요. 여기 학교 공부가 쉽다에 대한 자기 경험인 거예요. 2번 자리에는 내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경험들을 써내려가죠. 그럼 아이들 뭐 선생님 2개 써도 돼요? 3개 써도 돼요? 라고도 해요. 얼마든지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하고 막 이야기를 나눠봐요. 여기에 있는 이 붙여져 있는 포스트잇을 보고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하고 이때부터 막 자기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을 아이들에게 받는 이유는요. 바로 이 경험은요. 각 근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아이들이 논설문에서 너무 헷갈려하는 건 근거 찾는데 일단 한번 헷갈려하고요. 근거에 대한 근거 자료 찾는 데서도 또 한번 헷갈려요. 근거가 뭐지? 근거 자료는 뭐지? 그래서 완전 감을 못 잡는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보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너의 경험을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 굉장히 잘 찾아요. 그러고 나면 얘들아 이 경험이 근거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의 선생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선생님, 아이들의 경험으로 근거 자료를 삼으면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지 않나요?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첫 시작은 아이들에게 근거 자료라는 감을 익혀주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거 자료를 찾고요. 저는 이 논설문 쓰기를 한 번만 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갈 때는 이제 내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스나 아니면 좀 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차차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 논제 분석.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이들 보고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와 근거 자료를 넣어서 한번 글을 써볼래 해도요. 제법 잘 씁니다. 그냥 주제 하나 던져주고 논설문 쓰라고 할 때하고는요.
글의 수준이 달라지는 건 선생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는 이제 모든 친구들이 쓴 거예요. 요즘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사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신문에서 학원 비용 때문에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박준선 학생은 학원에서 주는 숙제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셋째,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박찬현 학생은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해서 학교 공부 시간에 멍을 때리고 재미가 없어서 집중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용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으므로 저희 모두는 사교육에 반대합니다.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이제 처음 아이들이 만들어낸 논설문이에요. 모둠으로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틀을 갖춰서 쓰게 되죠. 자, 이번에는 쉬는 시간 간식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논제 분석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논제 분석하실 때 여기 정의 내리는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보시면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쉬는 시간 간식 먹어도 된다 라고 하면 쉬는 시간이라고 하면 언제를 이야기할까? 뭐 점심시간을 포함할까 말까?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장소는 어디로 할까? 또 간식의 종류는 뭐랄까? 그랬더니 그날은 국물 안 되고 식사 안 되고 쉽게 상하는 거 안 된다. 뭐 과일, 과자, 젤리 이런 것만 하자, 허용하자라고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또 뭐 부모님의 잔소리는 필요한가라고도 할 때도요. 우리가 그냥 아이들에게 얘들아 부모님의 잔소리는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써봐라 이거 하고요. 부모님의 잔소리라고 할 때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포함시킬까 말까? 또 잔소리라는 건 어떤 걸까? 잔소리의 종류는 뭘까를 이야기하고 나서 쓰게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충분히 이야기해보고 나누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좀 받아들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면 그냥 이 자체가 논설문이 됩니다. 초등생 PC방 이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초등생 PC방 이용에 대한 또 논설문을 쓰죠. 요즘 PC방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반 남자아이들 대부분이 PC방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PC방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PC방 사용에 대해 찬성합니다. 첫째, PC방에서 게임하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길고양이 토론이요. 굉장히 팽팽하게 재밌게 나오는 논제 중에 하나인데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어야 할까라는 논제를 가지고도 장점과 단점을 나누고 길고양이란 어느 고양이까지를 길고양이라 할까? 밥은 어느 만큼을 주는 것을 밥이라고 할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죠.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아이들로 하여금 논설문을 쓰기에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큰 밑바탕이 됩니다. 선생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글쓰기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막 충분히 논제 분석까지 했으면요. 아이들이 그냥 써봐라 라고 해도 어느 정도 쓰기는 해요. 그런데 자, 이제 이 글쓰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논설문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논설문 쓰기가요. 좀 까다로운 이유는요. 형식이 있죠. 그동안의 글들은 아이들이 본 것을 그대로 써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다면 논설문이라는 건 일종의 형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형식 무시할 수 없고요. 서론에는 주장이 들어가야 하고 본론에는 근거와 근거 자료들이 들어가야 하고 결론은 요약 및 주장 강조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논설문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기본 형식을 알려주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논설문은요, 교육과정 상으로도 저학년에는 나와 있지 않죠. 고학년에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논리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형식을 갖춰 글을 쓸 수 있을 때 조금 더 고등사고 능력이 될 때 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선생님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장이라는 것은 어떤 논제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또 근거라는 것은 그것의 장점과 단점, 근거 자료는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요약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면 아이들이 한결 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한 번 더 말을 풀어줍니다. 내 생각은 뭐뭐이다. 왜냐하면 첫째, 예를 들면, 둘째, 예를 들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들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주어주면요.
아이들이 그나마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식을요, 한 3가지 정도로 아이들하고 지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토론 개요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토론에서부터 논설문 쓰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 개요소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글을 정리해보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냥 너의 생각을 정리해라 라고 할 때랑 이렇게 칸을 나누어 주어서 각 칸에 써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을 때 아이들이 한결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근데 매번 이렇게 토론 개요소를 줄여다 보니까 제가 좀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론을 계속 쭉 했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것을 활용했냐면요. 이렇게 초등 수학 노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수학 노트 보시면요. 이렇게 전체 8칸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친구가 뭐 서, 본, 결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토론 개요서로 한두 번 수업하고 그 다음에는요. 아예 그냥 수학 노트 나눠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에는 서론 써봐. 두 번째는 본론이야. 근거 1, 근거 2야. 그리고 마지막 결론 써. 왼쪽은 찬성, 오른쪽은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아까 저하고 같이 했던 그 칠판에 있는 논제 분석을 보면서 자신의 글들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 3년 전부터는요. 이제 아이들하고요. 아예 천자 논술 용지에 천자 쓰기를 지도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의 힌트가 있죠. 전 지금 6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 5학년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6학년하고만 해봤고요. 한 3년 정도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피드백이 제일 많기도 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지만 배운 것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고요. 1년에 한 적게는 4번, 많게는 한 6번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최근에는 천자 논술 용지를 나눠주고 있고요. 이 천자 논술 용지나 아까 토론 개요소 같은 것은 선생님들 인터넷에 이렇게 지금 천자 논술 용지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형식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기본 포맷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쓸 때요. 이제 형식까지 다 주어지고 나면요. 아이들과 함께 쓰고 혼자 쓰는 활동을 합니다. 선생님께서요. 한 번은 도와주셔야 돼요. 한 번은. 그리고 친구와도 한 번은 써봐야 돼요. 여기 있는 첫 번째 테두리는요. 선생님 1년에 딱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논설문 쓰기 하실 때 한 번만 고생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계속 혼자 써내려갈 수 있는데요. 함께 쓰는 활동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간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하고 논제 분석을 했다면요. 선생님이 한 번만 고생해 주세요. 한 번만 칠판에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근거 1, 근거 2, 그리고 근거 1에는 왜냐하면 첫째, 둘째, 그리고 뭐 결론은 앞에 있는 것들을 요약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아이들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아이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막 너무 잘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형식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형식을 한번 보여주시고 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쓰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잔소리에 대해서 천자 쓰기 할 때였는데요. 천자니까 제가 칠판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는 200자다. 근거는 뭐 300자, 300자. 그다음에 결론은 200자다. 그래서 뭐 본론은 600자고 결론은 뭐 이렇게 이런 약간의 몇 자 정도 이야기해주고 아까처럼 이제 뭐 왜냐하면 첫째, 둘째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죠. 그래서 이 정도의 선생님들의 수고가 1년에 딱 한 번 첫째 시간에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아이들이요. 모둠끼리 한번 써보게 해요. 모둠끼리. 여기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모둠을 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첨삭을 7번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7모둠의 아이들이 써가지고 나오니까 또 써 나오는 순서들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아이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실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나오면요. 이렇게 뭐 문제 상황이랑 주장 좀 더 들어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아이들의 피드백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주니까 어떤 아이 한 명이 독점해서 쓰게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무임승차 비슷하게 가게 돼서요. 이런 방법도 좋아요. 토론 개요서를요. 4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론, 근거 1, 근거 2, 결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한 꼭지씩 맡아서 쓰게 하면요. 조금 잘 쓰는 아이들은 본론 쪽 내용을 쓰게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좀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맨 위에 첫 줄 주장하는 글. 나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래서 각자 좀 역할을 나눠서 쓰면 아이들 4명이서 각자 꼭지를 나눴고 그걸 모으면 하나의 논설문이 되잖아요. 그걸 복사해서 좀 부족한 친구는 그거를 그냥 다시 한번
옮겨쓰기 하는 활동도 하면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도 거기에 조금은 자기가 어떤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전혀 남의 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열심히 또 한번 쓰게 됩니다. 했다면 이제 드디어 혼자 쓰는 시간입니다. 예, 혼자 써보게 해요. 지금 저는 천자 쓰기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자 논설문 용지를 줬는데요. 뭐 아이들 아까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론 개요서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4칸으로 나뉘어진 빈 공책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 곳에 혼자 한번 스스로 써보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때 연속적인 수업이 아니었다면 아마 칠판 사진이 사라졌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칠판 사진 기록이 잘 남아있는 이유는요.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 칠판 사진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프린트물로. 그래서 요걸 보고 아이들이 토론도 하고 글도 쓰게 하고 그 다음 어떤 논제의 방향을 잡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제 분석 칠판 사진이 계속 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걸 보고 이렇게 쓰게 하죠. 혼자 쓰기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요. 나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자료도 준비해와서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출력물로 준비해와서 쓰기도 해요. 여기 뒤에 보면 뭐 그래프도 가져온 친구들 있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쓰기, 모둠이 같이 쓰기를요. 선생님 딱 한 번만 고생해 주시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논설문 쓸 때 자기 개인의 방향을 잘 잡고 갑니다. 이건 온라인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그 논제 분석 활동 설명했던 건데 함께 잠깐 보실게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어야 할까? 여기서 길고양이란 주인과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로 깨끗한 물이나 사료 등 고양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는 환경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것이나 막 알레르기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주지 않고 깨끗한 먹이를 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친구들이에요. 첫 번째 의견,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야생의 본능을 잃어버린다. 천부경, 두한주, 김다은, 최우영, 유다인 친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원래 얘네는 야생에서 알아서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주면 야생 본능을 잃어버려서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위험하다.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데 또 고양이하고 접촉을 해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이주혁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는 고양이에게 알레르기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만약 병 걸린 고양이와 접촉한다면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혜율, 황준경 친구가 이런 주장을 하셨네요. 제가 지금 만든 이 영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온라인 수업에서 아이들이 패들렛에 찬반 이야기를 충분히 잘 썼어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 이제 천자 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들이 온라인으로 했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브리핑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이렇게 한번 쭉 아이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쓰기를 시키게 하면 혼자서도 제법 써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 여기서 그냥 멈추면요. 정말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잘 쓰는 애는 잘 쓰죠. 크게 선생님이 이렇게 고쳐주지 않아도. 그런데 정말 안 되는 애는요. 여전히 바닥에서 헤매고 있어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논설문은 굉장히 좀 고등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직도 주장과 근거를 감을 못 잡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반드시 논설문에서는 고쳐쓰기 활동이 한번 필요한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고쳐쓰기에도 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먼저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펜으로 첨삭지도 된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이 자기가 먼저 스스로 한번 자기 것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친구와 바꿉니다. 그래서 친구가 또 첨삭도 해줘요. 그래서 완성된 이 첨삭된 이 원고를 가지고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써내려가는 이 활동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이야말로 선생님이 가장 바쁘십니다. 전 이전까지는요, 저 거의 터치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뭘 쓰든지 내버려둬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천자 다 못 채우겠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저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너 처음부터 그렇게 다 못해. 괜찮아. 다 못 채워도 그냥 빈자리로 둬도 돼 하고 아이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두는데요. 이 고쳐쓰기 시간에는요, 제가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해주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없을 때는 제가 계속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멘트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좀 바꾸자, 저기 좀 바꾸자 하는데 글이 천자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바꿀 것을 다 말해주진 않아요. 그냥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 한 가지씩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이 느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먼저요, 아이들은요, 빨간 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요, 친구 글을 읽어요. 제가 이제 친구 글을 바꿔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거든요. 그럴 때 팁이 좀 있는데, 잘하는 친구하고 못하는 친구를 적당히 섞어서 줍니다. 그래서, 좀 잘 쓰는 친구는요, 수준이 좀 부족한 친구를 첨삭으로 도와줄 수 있게 해주고요. 수준이 좀 낮은 친구는 잘 쓴 친구의 글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고쳐쓰기이기도 하면서 글 공유하기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 글을 읽으면서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해주고요. 고쳐쓰기 할 때 이 첨삭 지도는 한 편만 읽게 해요. 아이들이 이게 글이 논설문이요. 아이들이 그 논리 구조가 막 명확하게 처음에 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한두 개만 읽으면 되게 지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읽게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친구 글만 수준을 좀 바꿔서 읽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다시 빨간 펜으로 첨삭해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빨간 색깔 이렇게 첨삭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쓰는 활동을 하죠. 자, 그럴 때요,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제가 해보면요, 미완성으로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서론 좀 쓰다가 멈춰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첫째, 둘째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꼭 근거 1, 근거 2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문단 나누기가 제일 복병입니다. 아이들이 이게 논설문이라는 거는 어떤 맥락에 따라서 문단을 한 번씩 나눠줘야 되는데 문단 나누기가 아직도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요 단골 손님들을 해결하는 열쇠가요. 본보기 글이에요. 우리가 일단 한번 썼기 때문에 잘 쓴 친구 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 글을 좀 여러 장 복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요, 요 친구들이 나올 때마다, 요런 친구들이 나올 때마다 요 잘 쓴 친구 글을요, 이렇게 칠판 앞에 붙여놓고 한번 보게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년 정도 누적이 돼서 한 3년치 이제 좋은 글 본보기가 나오니까 교실 이렇게 둘레에다가 좋은 글을 쫙 다 붙여놔요. 그러고 나선 이제 요런 친구들이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죠. 네, 이거는 교과서에 있었던 토론 주제여가지고 논설문 주제여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자요. 근데 이 친구 이만큼이 비었죠. 예, 못 쓰겠는 거예요. 이만큼이 비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가서 너 저쪽 글 한번 보고 와라고 해요. 그럼 그 친구가 열심히 그 글을 가서 보고 옵니다. 본보기 글을. 그러고 와서 다시 와서 앉아서 써요. 이게 가능한 게요. 우리는 같은 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글을 써내려가는 어떤 논제가 다들 비슷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흐름을 잡는 부분이 아이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자라고 썼고, 또 다른 아이는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썼으면 보기가 되게 불편할 텐데, 같은 논제로 같이 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기가 훨씬 편안합니다. 자, 이거예요, 바로. 근거 1,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아무리 첫째, 뭐뭐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그 본보기 글을 보여주면 훨씬 빨리 자신들의 오류를 잡아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 맥락이 전혀 없죠. 이 문단 나누기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친구들. 특히 이 친구 너무 없죠. 아무리 들였어라, 내었어라, 뭐, 첫째에서만 빼야 된다라고 해도 감을 못 잡는데, 잘 쓴 글 몇 번만 보고 나면요. 이 친구가 금방 감을 잡고요. 그다음부터는 문단 나누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바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본보기 글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선생님들. 예, 고생 많으셨어요. 이야기 흐름 혹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삶에서 논제를 찾고요. 그다음에 논제 분석하기 너무 중요하다. 논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논설문의 절반을 다 썼다. 안 써도 된다, 사실. 여기서 아이들은 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여기만 하고 써봐라 해도 쓸 수 있지만, 우리 글쓰기는 아이들 어떤 형식을 좀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좀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고쳐쓰기를 할 때는 본보기 글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공유하기입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복도에 게시해요. 6학년 저희 특색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보기 글로 게시도 하고요. 언론사에 투고도 시킵니다. 제가 본보기, 이렇게 공유하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복도에 게시되잖아요. 그럼 교장 선생님도 보시고, 또 지나가는 선생님도 보시고, 또 다른 반 아이들도 다 봐요. 저희는 같이 특색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반 아이들도 다 보거든요. 그러면요, 저도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 강제성을 저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복도에 게시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더 어떤 정성 들여서 글을 잘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게시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에 투고하기. 요거는 제가 온라인 수업 활동에서 했던 건데,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할 일이라는 사회와 국어를 합친 논설문 쓰기였는데요. 아이들 쭉 지도하고 나서요,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언론사를 제가 옆에다 링크를 쭉 다 걸어놓고요, 여기에 투고하기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쓴 글을 누군가에게 계속 공유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줌으로써 글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예, 다 왔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논제를 찾고요. 논제 분석하고 글 쓰고 고쳐 쓰고 공유하는데요. 저는 요 3가지 활동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요. 최소한 4번 정도, 그리고 많으면 한 6번, 만약에 토론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냥 주에 한 번씩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설문도 그렇고요. 선생님들 지금 글쓰기 연수 계속 받았겠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안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그냥 꾸준히. 이제 선생님께서 어떤 포커스를, 저는 이제 논설문에 꽂혀서 논설문으로 간다면 논설문으로 꾸준히 하시고, 뭐 또, 글쎄요, 뭐 설명문? 그럼 설명문으로 쭉 가시고, 아니면 뭐 그날 하루를 붙잡아 쓰는 글이라면 그걸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글이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반복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요, 한 5분 일찍 끝났는데,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조금 준비했는데요. 아, 요거 있네요. 요거 저희 반에 특수반 친구예요. 글쓰기 순위 아예 안 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쓴 거예요. 그 논제 분석하고 나서요, 한번 써봐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에 길고양이 밥이 놓여져 있는 것은 고양이나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고양이가 사양을 하지 않는다. 그 밥을 주는데 고양이가 그거 먹는 걸 사양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피해 간다. 이렇게 썼어요. 예, 특수반 친구도 쓸 수 있습니다. 논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논제 분석이에요. 논제 분석을 해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어요. 예, 또 우리말을 사용하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써내려갔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잘 쓸까 아이들이 했는데, 요거는 제가 A라고 한 건 수행평가를 좀 실시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좀 더 정교하게 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통일은 필요하다를 가지고도 써보고, 그다음에 길고양이에 밥을 줘야 한다가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천자쓰기를 예, 어렵지 않게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거 칠판 정리 말씀드리면 꼭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이거 제 재산입니다. 이거 가지고 정리하면요, 아이들이 훨씬 일목요연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이렇게도 좀 하나만 만들어 놓고요. 예, 온라인 수업으로 한 것은, 예, 제가 뭐, 온라인 토론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토론으로 꾸준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말로 토론한 것이 아니라 글쓰기로 아이들하고 토론 활동을 했던 건데 11번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나갔어요, 아이들에게. 그냥 자신의 의견 쓰기를. 그래서 첫 시간은 TV 보며 밥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이야기를 썼던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이미지 전부 다 아까 그 토론 모임에 나와 있었던 거고요. 뭐 2번째는 하루 3끼 밥은 다 먹어야 하나? 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길고양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 이렇게 찬반 의견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천자쓰기 또 이렇게 실시하고 아이들하고 토론도 전체적으로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지구촌 환경 문제, 이제 삶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이들하고 조금 더 어려운 깊이 있는 주제로 가고요. 그럴 때 이제 자료 조사까지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까지 차후로 차근차근. 예. 그래서 그냥 첫 술에는 그냥 선생님들 아이들 경험 이야기 나누시고 그냥 가볍게 논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논설문 쓰기 지도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큰일 날 뻔했어. 네, 이름이 나올 뻔했어요.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깜짝 놀라서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네, 14호 선생님, 논술문 지도를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히 하신 거네요. 그죠? 네, 네, 어, 맞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 주제들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생활 지도하고 이렇게 연계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다 이렇게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아, 네네네, 있죠. 혹시 그런 많이 있죠.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복도통행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복도통행을 너무 이제 그 고학년이다 보니 길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선생님 애들이 길막을 너무 심하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그럼 우리 그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복도통행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서 논설문 썼던 적도 있고 아까 핫팩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빼빼로데이 그다음에 할로윈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이들하고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논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글쓰기 시키고, 토론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정리를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생활지도 부분 있잖아요. 생활지도 같은 부분은 결론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가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토론 활동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논설문 쓰기 지도로만이기보다는 논설문 쓰기랑 토론을 좀 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3학년 아이들하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핫팩 이야기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핫팩 따뜻해요. 그런데 뭐 손이 시려운 친구에게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아마 여기 따지기가 아마 뭐 그렇게 춥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문제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은요. 그럼 우리 핫팩 어떻게 써야 하지? 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핫팩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도 있었어요. 그 간식 먹기. 아하, 네네. 예, 간식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학년인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거 간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죠? 요거였죠. 네네. 예, 요거는 생활지도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간식 먹게 해줬어요. 대신 교실에서 냄새 안 나고 수업 방해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부스러기, 봉지, 음료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 이제 아이들이 어떤 규칙이 된 거죠, 이게.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왔죠. 있나? 그래서 없던 걸로 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 잘 지킬 수 있다고 했지만 또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식 목록 없앴어요. 근데 문제 없었어요. 핫팩도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열어줬지만 결국 고민했던 문제들이 나왔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 생활 지도들을 해본 적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자기들끼리 또 토론해서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게 불만 없이 네네네. 네. 해결된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논설문과 함께 생활 지도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질문이 패들렛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예, 요 질문들을 조금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아이들의 삶에서 어떤 논제를 가져오는 부분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논제를 정할 때, 뭐, 아이들의 삶에서 가져오지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논제를 선택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논제를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논제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음, 논제 선택의 기준은 아까 그냥 세 가지 말씀드렸던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초토연 초등토론교육연구회에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냥 살면서 있을 법한 논제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직접 토론하셨던 논제들을 잡으셨는데, 거기서 그냥 나랑 우리 아이들하고 맞는 것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아이들과 함께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너희들이 한번 토론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야기해봐. 라고 하고 거기서 같이 정하는 거. 예, 그리고 그냥 실생활에서 어떤 순간에 부딪힘이 있을 때, 그거 잡아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냥 이렇게 했고요.
논제를 어떻게 잡지라는 것을 엄청 깊이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과 삶과 맞닿아 있고, 요거 재밌겠다. 요거 한번 해보자. 그냥 요렇게 정도였던 것 같고, 그냥 선생님들도 너무 부담 없이 그냥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수 해보면 선생님들 막 3월 1주에는 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뭐 5주에는 뭐 부모님께 감사하기, 이렇게 아예 주별로 딱 논제가 정해져 있어서 그거대로 하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예 딱 정해진 걸 딱 이렇게. 근데 그냥 100여 개가 넘게 많이 있는 거기서도 하셔도 되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셔도 되고요. 그냥 부담감 내려놓고 어떤 것이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몇 개를 제안해 주고 더 많은 선택을 받는 걸로 관심이 더 많으니까 참여도가 더 높아지는 네네.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서 아이들이 선택해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네네. 어, 여기 이제 역시 선생님들은 시간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네. 종합적인 질문인데 어떤 논제를 하나 선택을 하고 이거를 이제 논제 분석하고 뭐 이야기 나누고 글 쓰고 고쳐 쓰고 이렇게 어떤 한 논제를 쭉 끌어갈 때 보통 한 몇 차씩 분량으로 끌고 가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일단 익숙해지시고 나면요. 논제 분석 1시간, 그 다음에 글쓰기 2시간, 고쳐쓰기 2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5시간. 정기적으로 5시간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 5시간은 어떻게 빼냐면, 고학년이다 보니까, 그 단원이 나와 있어요, 아예. 그 주장과 근거라는 단원이. 그래서 네. 저는 그 단원을 아예 안 가르칩니다. 그 아하. 단원을 싹 빼버리고 이걸로 다 대체를 해요. 근데 이걸 다 대체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글을 아이들이 보면요. 주장 근거 너무 쉽게 찾아요. 금방 찾아내요. 자기들이 천자를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5시간 빼내고 그다음에 저희 학년 특색으로도 창체 활동으로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아내요. 시간 자체는. 근데 맨 처음에 논제 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논제를 잡으셔서 던지시면 그건 아예 시간 자체가 잡아먹질 않죠. 얘들아, 오늘은 뭐 길고양이에 밥을 줄까 말까 얘기해보자. 이러면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이들하고 논제를 정하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논제 정하는데 1시간, 그 다음에 논제 분석하는데 1시간, 그리고 글 쓰는데 2시간, 고쳐 쓰는데 2시간까지 해가지고 또 시간이 더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한 7시간 정도 필요하네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한 5번, 4번, 5번 네 정도 번. 예, 예. 한 학기에 2번씩 해가지고, 예, 예, 7시간 잡아도 7, 4, 28, 28차시 정도. 그러면 한 두 단원 정도는 이제 논설문 어차피 많네요. 1학기만 네네네, 딱 맞아요. 네. 딱 맞게 그렇게 구성을 하시네요. 선생님들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으네요. 네. 너무 좋은, 항상 우리 그 글쓰기 연수를 받고 나면 고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뭘 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또 잘 지도하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있었고요. 네. 선생님 혹시 보시고, 어떤 질문 하나 선택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거의, 그럴까요? 네, 네네. 잠시만요. 수준에 대한 것도 있었고, 칠판 정리가 너무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물 보여드렸죠. 예, 그 팁이, 숫자 붙이고 안 붙이고가 차이가 큽니다. 네. 어떤 차이가 크다고요? 그 칠판에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연수를 하고 나면 그 칠판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잠시만요. 음, 제가 뭐 늘상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도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엔 이런 날도 있어요. 이거 어느 날 일기검사 꼭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뭐 일기검사 어디까지 할래? 숙제로 하는 거, 선생님 확인하는 거, 선생님 답글 써주는 거. 이 장점, 단점 뭐야? 뭐 이렇게 또 아, 해요. 근데 이거 하고, 아이고,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확실히? 네. 예. 힘을 다르게 예. 주셨네. 네네네. 그래서 요 숫자판이
이거 다 사실 똑같은데 여기에 숫자만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확실히 한눈에 보기가 편해서 저는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수업 중에 활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 예, 그리고 어떤 선생님께서 아이들 수준이 다 다른데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이 쓰게 네. 해야 하냐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여기서요, 아까 논설문의 처음 정의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주장과 근거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따라서 그럼으로까지 안 가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거이기 때문이다는 저는 그냥 다 논설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3, 4학년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요, 아이들의 어떤 논설문이 이렇게 가거든요. 매일매일 알림장에 4번 자리가 있어요. 저는 1, 2, 3, 4가 그냥 1은 그날 안내, 2번은 준비물, 3번은 숙제, 4번은 항상 여기에 글쓰기 자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그날 있었던 어떤 중요한 사건 하나만 화두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은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문장을 완성해야 돼요. 저는 이것도 논설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주장과 그것에 대한 근거.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김영주 작가님이 오셨는데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허리 디스크가 걸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힘든 거 맞다 그랬죠. 근데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김영주 작가님을 만나서 놀랐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머리카락이 너무 없으셨기 때문이다. 그래 머리카락 없으면 놀랄 수도 있네. 이렇게 이것도 저는 아이들의 논설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제가 막 천자 쓰기까지 하니까 선생님들이 저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이 수준까지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저희 반 아이들하고 매일매일 이 작업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오늘 국어는 어땠습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체육 수업은 어땠습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건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서 알지 못했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아채게 돼서 아이들 어떤 생활 지도도 좀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어떤 화제를 던져주시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써볼 수 있는 훈련을 좀 평소에 하시는군요. 네네네네. 그 근력을 좀 쌓고 있습니다.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네, 요 질문 요거 한 가지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답을 그 논설문 쓰기에서 토론 개요서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알려주는 거 참 좋은데요. 여는 부분은 언제나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니 굉장히 부드러운 도입이 눈에 띄는데요. 나는 뭐뭐하게 생각한다. 라는 양식 외에 또 어떤 지도가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 것처럼 화제를 던져주고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되겠네요. 그 외에도 네, 맞습니다. 다른 팁이 음. 있을까요? 그거 말고도요, 저는 문제 상황이라고, 어차피 교과서에도 문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 상황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길고양이다, 그러면 요즘 우리 주변, 아파트 주변에 캣맘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분은 길고양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그냥 어떤 질문, 내가 그냥 겪었던 일, 문제 상황, 우리가 왜 이걸 쓰게 되지? 하는 문제 상황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복도 통행 같은 경우도 요즘 복도에서 뛰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좀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해서 뛰지 말아야 된다라고도 할 수 있고 불편하지만 이것은 꼭 우리가 뭐 안 뛰고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좀 던져보게 하는 편이에요. 문제사항을 던져주고 이야기를 좀 나누게 한다. 네. 오늘 그 논설문 지도에서 뭐 다 놀라운 것들이 많았지만 그 논제 분석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울타리치기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표현이 참 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주장과 근거라고 하면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네, 장점, 단점 이렇게 네, 네, 너무 좋았 네. 아이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예. 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논제 분석을 하고 하지 않고는요, 아이들이 논설문도 그렇고 토론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어떤 그 주장과 근거를 잡아내는 힘이 굉장히 달라지고, 그다음에 토론이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쓰는 글이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논제 분석을 충분히 하고 나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이게 글 쓸 때 충분히 입말로 되게 많이 풀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말한 거 한번 써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과정이 저는 이제 논설문에서는 논제 분석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논제 분석이 충분히 되면 또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죠. 자기 입장을, 네, 네, 예, 네. 점을, 그러니까 찬성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기 그러니까 꼭 찬성 반대가 아니라 나는 양쪽 다 좋아요. 뭐 또 이렇게 어떤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이렇게 이런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러면요, 그 친구들이 부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냥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요. 찬성도 아닌 이유와 반대도 아닌 이유를 물어봐야 해요. 아, 너는 왜 찬성은 찬성이 아니라고 생각해? 왜 반대는 반대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어렵지 않은 게 아이들하고 이미 다 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해요. 그러면 정해요. 그런데 아, 정말 모르는 친구예요. 정말 모르는 친구.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는요. 우리가 논설문이고 토론이라는 건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까 그 칠판 전체에 보시면 아이들 이렇게 이름 투표한 거 있죠. 네네. 예, 그러면 그 투표가 많은 쪽을 선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그 사람을 더 설득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저거를 한번 정해봐. 저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꾀돌이들은 너는 그럼 양쪽 다의 의견을 한번 다 적어보도록 하라고 하면 하나를 반드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반대가 아닌 이유, 찬성이 아닌 이유를 오히려 생각해 보라고 질문하면 더 하기 싫어서 한쪽을 네, 선택하겠군요. 자기 하기 네, 싫어서 선택을 양쪽을 안 했는데. 네, 네, 네.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네, 오늘 논설문을 어떻게 쓰지? 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봤는데 너무 알찬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실천하신 이야기들이 저희가 다시 또 논술문을 지도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또 지도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3번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엉뚱 선생님, 뚱 선생님.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모기쌤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격려 댓글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만나겠습니다. 모기쌤들 안녕.